그렇다면 오늘 금요일장 미 증시,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산암님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유산암님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실까요? 네, 오늘 미국 주식시장은 대중국 무역합의라는 강력한 훈풍을 타고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S&P 500에서 넘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다소 엇갈린 경제 지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표에 대해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면서 시장을 밀어올리는 모습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스케줄과 자세한 뉴스도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PCE 물가지수가 나왔습니다. 일단 소비가 굉장히 많이 침착된 것으로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대비 0.3%가량 소비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으나 낮은 수치라는 게 대부분 애널리스트의 평가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발표될 지표로는 미시간대 기준 인플레이션 기대치, 소비자 기대지수와 심리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러고 나서는 아틀란타 연준의 GDP 나우 그리고 CFTC의 투기적 순포시 등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세계 경제를 불안에 떨게 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양국이 무역 프레임워크에 최종 합의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무역관계 안정을 위해서 중요한 첫발을 내딛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루트딕 상무장관은 이틀 전 양국이 무역 합의에 서명했다라고 발표하면서 이번 합의가 제네바에서 도달했던 상호 이해를 구체화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에 화답하듯 중국 상무부 역시 성명을 내고 최근 양측이 프레임워크에 대한 세부 사항을 추가로 확인했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중국 측은 법에 따라 통제 품목에 대한 수출 신청을 심사하고 승인할 것이며 이에 상응해서 미국도 중국에 대해서 취했던 일련의 제한 조치를 취소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바로 히토류입니다. 폭력 터빈부터 전투기까지 첨단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히토류의 안정적인 공급을 중국이 약속을 했고요. 루트닉 장관은 중국이 히토류를 우리에게 인도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해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플라스틱 원료인 에탄, 반도체 소프트웨어 그리고 제트 엔진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해제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결국 이런 부분들은 양국이 갈등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인 합의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관세, 특히 펜타닐 제조에 관련된 관세라든지 또한 중국 쪽에서도 이번에 펜타닐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 2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모든 관세를 해제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인 무역협정이라기보다는 급한 불을 끄고 추가적인 갈등을 막기 위한 프레임워크, 기본 틀에 합의했다는 데 의미를 두면서 아무래도 세계 경제가 두 축의 미국과 중국의 이번 합의를 통해서 전반적인 첫걸음을 뗐다라는 데 조금 더 의의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을 겨냥했던 이른바 복수세 카드를 전면 폐기했습니다. 구글과 아마존 같은 자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이 글로벌 최저한세라는 족쇄에서 풀려나는 대가로 설정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조치가 현재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여러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는 더 이상 미국 기업에게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못 박았는데요.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공동의 합의를 주요 7개국 G7과 발표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는 현재 어떤 곳을 가더라도 모든 기업에게 최저 15%의 기업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세금인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다국적 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로 본사를 옮겨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 세계 어디서 사업을 하든 15%의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 제도를 현재 G7에서는 그렇다면 미국 기업에게는 우리는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이 법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게 미국의 과세 주권을 다른 나라에 넘기는 것이다라면서 강력하게 반대해왔고 이거에 대한 반발의 결과물로 복수세, 즉 해외 투자자들이 미국에 투자를 했을 때 가져가는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행위를 곧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글로벌 최저한세를 결국 미국에게 부과하지 않기로 결론이 나게 되면서 이 복수세를 더 이상 부과하지 않겠다. 라고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밝혔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글로벌 최대 스포츠웨어 기업 나이키가 시장에 충격적인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일단 나이키가 발표한 실적 자체만 본다면 절대적인 수준으로 본다면 어닝 쇼크에 가까운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매출은 11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나 급감했고
주당 순이익은 86%나 곤두박질친 14센트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처럼 실적이 악화된 주된 이유는 재고 소진을 위해서 대대적인 할인 판매와 공급망 비율 그리고 도매 파트너십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익성이 악화가 되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번 분기의 매출 총이익률은 40.3%로 작년보다 4.4%나 급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키가 주가가 시간 외에서 급등하는 이유는 월가의 예상치가 워낙 낮았던 탓에 사실 실제 발표된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소폭 웃돌면서 시장이 최악은 피했다라는 안도감으로 반응했으며, 그리고 이제는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수순에 돌아섰다라는 애널리스트의 평가가 겹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나이키의 어닝을 긍정적으로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안에서 현재 나이키 같은 경우는 대대적인 전략 수정에 나섰고요. 엘리엇 힐 CEO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인구 통계 기반 조직을 버리고 5대 핵심 스포츠, 3대 주요 국가, 5대 핵심 도시에 집중하는 스포츠 오펜스 구조로 조직을 전면 개편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세 관련된 문제는 나이키가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을 10억 달러로 예상하면서 특히 다음 1분기에만 관세 영향으로 매출 총 이익률이 1%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소식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미중 무역 합의의 키워드 짚어주셨고요. 좀 아쉬운 성적표를 내놨지만 나이키 현재 15% 넘는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